한편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으나 장군의 변덕 때문에 살아남은 이야기를 쓴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12월 4일에 윈스턴에게 편지를 보냈다. 위험과 고통이 당신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때 저는 이곳에서 따스하고 사치스럽게 앉아있기가 두려워요.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그 들판을 오가며 걸었던 때가 11월 24일이었죠. 그 후부터 10일이 지났어요.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승진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견을 표시했다. 당신이 위험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여단장이 되기를 저는 몹시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대대를 우선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고 현명한 일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지난 밤에 브리지저 장군이 찾아왔어요. 그는 당신을 보았으며 당신이 원기가 왕성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당신이 여단을 맡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우선 대대를 맡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캐번 경과 친구가 되었다니 반가워요. 그는 훌륭한 군인같이 보이더군요. 이어서 클레멘타인은 본국의 소식을 듬뿍 알려주었다. 마고트와 엘리자베드가 어제 와서 같이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비올렛이 결혼한 후에 다우닝가에서 에스퀴드 씨를 만났어요. 오늘은 넬리의 결혼 날이에요.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방들은 넬리의 선물, 마분지 상자, 새 옷, 그리고 화장지들로 가득 차서 그런지 이상하게 보였어요. 넬리와 버트램 로빌리는 12월 4일에 근위병 부속 예배당에서 결혼했다. 결혼한 지 이틀 후에 클레멘타인은 결혼에 관해 윈스턴에게 편지를 썼다. 넬리는 토요일에 결혼했어요. 지금 저는 넬리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도 결혼식에 참석했었으면 했어요. 넬리는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들은 포틀랜드 플레이에서 있는 메리 숙모네 집으로 갔었어요. 넬리 호지오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어제 군이와 저는 다우닝가에서 점심을 같이 했어요. 당신이 6일 동안 머무르고 계신 총사령부로부터 소식을 듣고 싶어요. 윈스턴이 존 프렌치 경으로 하여금 자기가 여단을 맡도록 설득하도록 허용했다는 이야기를 적은 편지를 클레멘타인이 받았을 때 클레멘타인은 마음에 크게 혼란이 왔다. 그녀는 여단장 임명이 가져올 불리한 논평과 적대감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윈스턴에 대한 클레멘타인의 사랑은 열렬한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맹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이 시기에 연대장 임명 수락을 그만두라고 강력히 설득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프랑스 군 부대를 방문하면서 총사령부에 머물러 있었다. 프랑스 군 부대들은 윈스턴을 따스하게 맞아주었고 그에게 좋은 강철 헬멧을 하나 선사했다. 윈스턴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참호에 있는 척탄병 부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를 쓴 날 저녁에 윈스턴은 전화로 클레멘타인에게 말할 수 있었다. 이 전화는 총사령부와 해군성에서 주선해 준 것이다. 12월 10일 윈스턴은 5.6 여단장이 될 것이라고 편지를 썼다. 그 전날 윈스턴은 캐번 경과 점심을 하면서 그와 함께 자신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캐번 경이 여단장 임명에 대해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클레멘타인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물론 윈스턴은 여단장 임명이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짧은 기간이나마 대대를 맡았다 해도 사람들은 이것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발판으로 삼는다고 공격했을 것이라는 점을 클레멘타인에게 지적했다. 한편 윈스턴은 척탄병 부대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는 총사령관부에서 기다리고 있느니보다는 차라리 척탄병들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클레멘타인에게 편지했다. 캐번 경은 윈스턴의 새로운 임명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서 보급체계에 관한 지시를 받도록 배려해 주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보직이 일단 결정되자 더 이상의 추궁은 하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일단 결정을 내리면 자신의 반대 의견은 다 삼켜버리고 그에게 전력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다. 단지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생각은 윈스턴과는 같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얘기했다. 이제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제하면서 12월 15일에 윈스턴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연대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했어요. 한편 윈스턴에게 극적인 충격을 줄 사건들이 빨리 일어나고 있었다. 12월 15일에 프렌치는 사령관직을 내놓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더글러스 헤이그 경이 그의 후임이 되었다. 수상과의 송별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프렌치 경은 자신이 윈스턴에게 여단장직을 주었다고 말했다. 에스퀴드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수상은 프렌치에게 메모를 써 보냈다. 그 내용인즉 처칠의 여단장 임명은 약간의 비판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렌치가 이 메모를 보고 놀랐고 실망했음은 당연했다. 그는 수상이 성실성과 확고부동한 자세가 부족한 것에 놀란 것이다. 또한 그가 수상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윈스턴이 여단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수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 윈스턴은 척탄 병들과 함께 전선으로부터 나와 총사령부로 갔다. 총사령부에서 그는 무사히 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12월 15일에 클레멘타인에게 써 보냈다. 윈스턴은 에스퀴드의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나 총사령관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 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에게 나의 말을 믿어요. 나는 여기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어요. 라고 썼다. 그리고 그는 같은 편지에서 자신은 다음 해 초에 의회로 돌아가서
에스키드와 키치너를 해임시키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